전국적으로 하루에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강원도는 최근 들어 주춤합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입니다. 국토부의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서 양양공항 확장 계획이 빠졌습니다. 강원도의 양양공항 활성화 전담팀 운영도 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 2, 3지구에 글로벌 리조트를 짓는 개발 계획이 고시돼 2023년 착공할 예정입니다. 정선 석항역 일대 비축무연탄 부지에 민자 사업을 유치하자는 지역 여론에 대해 정부가 찬성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오늘 강원도 9개 시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39명 나왔습니다. 지역별로는 강릉과 속초가 8명으로 가장 많고 춘천 7명, 원주 5명, 영월과 철원 각각 3명, 동해와 태백 2명, 홍천 1명입니다. 강릉에서는 리조트 직원과 식당 주인이, 속초에서는 숙박업소 운영자와 어린이집 원화 등이 확진됐습니다. 춘천에서는 건설업 종사자와 외국인 노동자 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원도 누적 확진자 수는 4,828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1월 코로나19 환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전국적으로 하루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반면 강원도는 확진자 수가 최근 들어 줄었지만 방역당국은 여전히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2,000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나온 이후 1년 6개월 만입니다. 그만큼 전국의 상황이 엄중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반해 강원도는 환자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1일 신규 확진자는 지난 7월 28일 74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8월 1일 40명대로 줄었고 11일 오전 0시 기준 19명으로 줄면서 최근 3주일에 가장 적은 수치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7월 5주차 주간 평균 환자 수도 43.6명에 달했지만 8월 둘째 주 들어 평균 환자 수가 22.3명으로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강원도는 이처럼 겉으로는 환자 수가 줄었지만 절대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휴가철 다른 지역에서 강원도를 찾은 비서객들과의 접촉으로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감염됐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을 요구하고 있어 곤욕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휴가철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거리두기를 하향할 경우 주민들에게 안심해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단계 조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휴가철에 관광객들이 도내에서 왔다가 체류하다가 귀가하면서 거주지에서 확진된 거기 때문에 일정 부분 지역에 확진자가 나올 전파력이 있습니다. 특히 숨어있는 감염자를 찾아내 격리하기 위해 선제적 진단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강원도청 공무원 중 휴가를 다녀온 공무원들은 전원 진단 검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 일반 기업에게도 휴가 복귀 직원들에게 선제적으로 PCR 검사를 하도록 권고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양양공항과 원주공항에 대한 개발 계획이 국토부의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서 모두 제외됐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에 따르면 강원도가 요청한 양양국제공항 확장 계획과 원주공항 시설 개선이 모두 빠졌습니다.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5년 단위로 세우는 계획인 만큼 향후 5년 동안 강원도의 공항 관련 사업은 추진이 불투명해졌습니다. 국토부는 지자체를 통해 23일까지 의견 수렴을 받고 계획을 9월에 최종 확정해 고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양양공항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국내 관광객 증가로 깜짝 실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운항 편수가 줄고 탑승률도 떨어져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지난해 양양공항 활성화를 위해 구성했던 전담팀도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양양공항 도착장으로 승객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미리 타고 온 자가용이 있거나 렌트카를 예약한 사람들을 빼곤 다음 목적지로 가기 위해 하나둘 셔틀버스나 택시를 골라 이동합니다. 양양구는 매일 항공기 출도착에 맞춰 시외버스 터미널과 공항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는 플라이강원이 별도로 서핑해변 무료 셔틀버스를 추가했습니다.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4일간 김포 제주 노선에 한해 인구, 죽도, 하조대 등 주요 서핑 해변까지 셔틀버스가 다닙니다. 교통 편의를 위해서 이제 저희가 서퍼라인이라는 셔틀버스를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관광지인 서핑을 많이 하시는 관광지들을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이제 탑승하시고 내리시고 사진 찍으실 수 있는 동선으로 해서 마련하였습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코로나19 상황 속에 국내선 관광객 증가로 공항 이용객이 늘어나자 국제선 재개까지 대비해 양양공항 활성화 전담팀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첫 회의 이후 1년 넘게 후속 회의도 열리지 않았고 대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초 계획은 매월 정기 회의를 열어 주차장 등 시설 확충과 대중교통망 개선, 인근 시군 관광 연계 등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었습니다. 올해 하반기 내에 하긴 할 건데 코로나 확진이 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안정화되고 그다음에 탑승률이 좀 어느 정도 좀 나와야지만 이제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올 들어 7월 말까지 양양공항 누적 이용객은 8만 4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만 4천여 명보다 25%가량 감소했습니다. 좌석 수 대비 탑승률은 평균 40%대로 떨어져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기본적인 악재도 있지만 공항 이용, 홍보 마케팅, 편의시설 등이 대체로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오는 13일부터는 양양공항에 대구 노선이 재취항해 김포, 제주, 김해, 광주, 대구까지 5개 노선이 운항하는 가운데 제대로 된 전담팀 운영과 활성화 후속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이 가장 부진한 망상지구에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글로벌 리조트를 짓는 2, 3지구는 개발 계획이 변경 고시돼 2023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림조합 중앙회의 목재 유통센터로 운영 중인 동해고속도로 망상 나들목 근처의 야산입니다. 동해안권 경자구역청은 망상 2지구의 개발 사업 시행자를 동부건설로 정하고 복합 리조트 조성을 추진해왔습니다. 여러 여건을 고려해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했는데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했습니다. 개발 면적은 22만여 제곱미터로 변함이 없고 기존에 계획했던 300여 세대 규모의 주거시설은 폐지했습니다. 고급 호텔과 아트 뮤지엄 등 문화예술 기능이 접목된 글로벌 리조트로 사업지구 명칭도 바꿨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에서 관광지를 개발하는 2지구와 3지구의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망상해변에 위치한 3지구는 사업 면적을 절반으로 줄이고 세계적인 호텔을 짓습니다. 동해시가 운영 중인 오토 캠핑 리조트와 해안가 상가들은 사업 구역에서 제외됐습니다. 해안가 경관을 고려해 건물 높이는 최고 65층에서 최고 43층으로 낮췄습니다. 제2지구 및 제3지구는 관광 호텔 및 리조트 이런 시설로 충분한 그 집객 효과와 관광객 효과, 그다음에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망상 2, 3지구의 개발 사업은 1지구에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실시계획 승인을 앞둔 망상 1지구는 과다한 주택 건설과 자금력 문제로 사실상 중단된 상황입니다. 관광 호텔 리조트가 조성이 되면은 그 배후 지역인 1지구의 부분도 공동주택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활성화된 그런 상업시설들이 수요가 높아져서 1지구의 사업성도 상당히 크게 높아질 것으로. 망상 2, 3지구 개발 사업은 내년 말까지 각종 행정 절차를 마치면 2023년에 착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정선과 영월 지역 경계인 석항역 일대에 정부의 비축 무연탄을 쌓아두는 부지가 있습니다. 예전보다 비축 물량이 줄면서 여유 부지가 늘어나자 민자 사업을 유치하자는 여론이 높았는데 최근 정부가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정선군 신동읍과 영월군 중동면 경계인 석항역입니다. 이 일대 23만여 제곱미터는 정부의 비축무연탄 저탄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최대 190만 톤의 무연탄을 쌓아둘 수 있는데 국내 무연탄 생산이 줄면서 최근엔 10% 남짓의 부지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유부지에 기업을 유치하자는 요구가 많았는데 여기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곳에 기업을 유치하려면 관리 주체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비축무연탄 부지를 우선 해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성군의 민자사업 유치 계획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일자리 창출에 좋은 사업이란 그런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즉 정성군에서 토지를 사용해도 좋다는 그런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국토교통부가 개발 계획을 최종 승인하고 정성군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해당 부지를 사들이면 부지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정성군은 이미 해당 부지에 목재 펠릿 공장을 유치하기로 하고 민간 사업자와 1,4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의도 마친 상태입니다. 민자 사업이 계획대로 이뤄지면 2024년쯤 목재 펠릿 공장이 세워져 200명의 일자리도 생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축장 부지에 목재 펠릿 공장을 건립하여 연간 30만 톤 규모의 펠릿을 생산해서 화력발전소에 원료로 납품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민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정성군은 해당 부지를 폐강지역진흥지구에 포함시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유 재산으로 묶여있던 비축무연탄 부지에 민자 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폐강지역 주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훔친 승용차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고 도주 과정에서 차량들을 파손한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정오쯤 차량 도난 신고를 받고 3시간 뒤 강릉시 홍제동에서 도난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차량이 도주하면서 1시간가량 경찰과 추격전을 벌였고 8km가량을 달아난 뒤 강릉시 사천면 해안도로에서 붙잡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순찰차와 일반 차량 등 10여 대가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차량을 훔친 강릉 지역 거주 학생 3명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성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입영 대상자가 축산농가 방역 활동을 지원하면 입영 일자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은 본인이나 가족이 축산업 종사자면서 병역 의무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활동을 지원할 경우 최대 60일까지 입영 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강원도 내 양돈 농장에 대해 ASF 감염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모더나 백신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도내 초중등학교 교직원 접종이 개학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모더나 백신의 국내 공급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면서 초중등학교 교직원의 화이자 2차 접종 시작일도 오는 18일에서 다음 달 1일로 2주 늦춰졌습니다. 이처럼 개학 이후 백신 접종이 이뤄지면서 직원들의 백신 접종에 따른 수업 차질에 대해 학교별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이 춘천 속초 철도 건설 사업 6개 공구에 노반 실시 설계를 발주했습니다. 해당 구간은 23456 공구로 총 연장은 72.2km, 발주 금액은 약 241억 원이고 내년 말 공구 착공을 목표로 12개월 동안 실시 설계가 진행됩니다. 철도공단은 설계 단계에서 시설물의 형상과 속성을 3차원 정보로 확인하는 건설정보 모델링 기술을 적용하며 설계와 시공, 유지관리 전 단계의 사업 정보를 빅데이터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 수집된 자료는 사물인터넷과 연계해 보다 정교한 디지털 환경을 구현하기로 했습니다.